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날 아침 방송을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스마일도 거슬러 보니까 1993년도에 수학능력 시험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4학번인데 아무튼 93년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면서 그때 제가 시험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많이 좌절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수능 시험 보시는 수험생들 또 가족분들 잘 치르시라는 말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첫 번째, 정상에도 올라갔다가 바닥도 내려가 본 사람,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온갖 실패를 겪으며 본인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 언제나 중심을 지키는 사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물러설 땐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감사스마일이 여기에 한 7가지 진짜 강한 사람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리기 앞서서 주제에 앞서서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오늘 대한민국 역세권 입지지도 감사스마일 TV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 제가 10분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모넨언북스 출판사와 협의해서 한 분을 더 선정했습니다. 11분을 다 호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11분 제가 게시판에다가 오전 중으로 해서 올려드리고 또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당첨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곧 또 8,000명 구독자 이벤트 9,000명, 10,000명 제가 1,000명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10,000명이 넘어가더라도 이벤트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갖다 하는 이유는 감사스마일이 그렇게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그리고 제가 가진 게 많은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감사스마일 TV가 이렇게 꾸준하게 구독자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저 역시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감사스마일 TV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공부를 갖다가 중단을 갖다 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를 계속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벤트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오늘 좀 상당히 많이 길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르멘테라라는 이 맞춤 정장 한남동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 옷인데 감사하게도 어제 제가 택배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맞춤 정장 했던 CEO분께 제가 이거를 받게 되면 꼭 방송에다 이야기를 갖다 드리겠다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땡큐 스마일로 해서 이니셜도 지금 새겨져 있고 제가 지금 또 유튜브 핸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서 핸들을 갖다 이제 영어라든지 숫자로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땡큐 스마일이 아무도 쓰질 않아서 지금 현재 땡큐 스마일로 해서 제 유튜브에 핸들로도 지금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골뱅이에서 땡큐 스마일 치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감사스마일이라는 브랜드가 지금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되고 사랑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오늘 서두가 좀 길었죠? 네, 죄송하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신분당선 서부 연장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신분당선 서부 연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또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 영역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 좀 드릴까 합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구독과 좋아요를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감사스마일 TV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7,000명이 정말 멀어 보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감사하게도 지금 6,900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에 이제 본 예산이 반영이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정부 정책 기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당초 2026년보다 2년 앞당긴 2024년경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립할 예정이고요. 늦어도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 1월까지 국토부에 타당성 확보한 노선 반영 건의를 해야 돼서 2023년 본 예산에 필히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이제 강력하게 지금 검토를 해서 광역철도 노선을 발굴하고 기존 노선을 추가해서 검토를 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있고요. 또 아레나 공연장 착공이 들어가서 또 들어오게 되고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JDS 지구라든지 대공 역세권이라든지 창릉 테크시티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쪽은 이제 교통이 정말 혼잡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규 노선을 갖다 발굴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을 했는데 신규 노선으로는 신분당선 일산 연장 그리고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그리고 3호선 급행 등이 있고요. 기존 노선을 추가로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는 거는 고양 은평선 일산 연장 그다음에 공항철도를 현천역을 갖다가 지금 공항철도가 수색역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현천역까지 신설을 하자라고 지금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용역을 해서 추가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신분당 석부 연장 일산 연장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삼성까지도 연장이 되지 않았는데 일산 연장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신분당 석부 연장과 일산 연장은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용산 3송 구간이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분당선 일산 연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선행 구간의 예타 통과가 확정돼야지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신분당선 석부 연장이 예타가 통과돼야지만 일산까지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일산 분들이라든지 또 고양시, 파주시, 전체적으로 양주시, 의정부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두 사업의 동시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신분당선 일산 연장으로 인해서 신분당선 석부 연장이 지체되거나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또한 우리 시, 고양시에서는 신분당선 석부 연장 조기 추진과 신분당선 일산 연장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달에 국토부에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광역철도 확충을 갖다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긍정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삼성지구 공동주택 입주자 연합회에서 지난 9일날 이제 힐스테이트 삼성역 회의실에서 철도교통과장님 이하 연합회 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좀 짤막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해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예산이 3억 한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신분당 석부 연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신분당 석부 연장이 지체되거나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별건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이제 신분당 석부 연장이 통과된다고 하면 일산 연장도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신분당 석부 연장 되고 있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데, 제발 저에게 이제 제발 좀 그런 전화는 좀 삼가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방송에서 2년,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방송을 보시고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고양시에서도 서울시와 2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요. 기다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재부 계획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KDI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총괄과 통화를 했는데, 지난 10일 날 정제성 분석 등 구체적 검토를 위해서 서울시와 수차례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가지고 11월 중, 근데 지금 11월이 지금 거의 오늘이 17일이니까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12월 초순경에 KDI에서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행사항이라든지 구체적 내용은 이제 함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 이야기 없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예비 타당성 조사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를 할 예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뭐 이렇게 서북부 양주시라든지 의정부시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긍정의 희망을 좀 가지시고 좀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삼성지구 공동주택 입주자 연합회 삼성연합회 회장님이야 많은 그런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스마일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신분당 섭부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 섭부위원장과 너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수도권 지도를 펼쳐놓고 보았을 때 서북부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교통이 지금 상대적으로 수원이라든지 뭐 용인이라든지 하다못해 성남시에 비해서는 도로도 그렇고 철도 교통망도 너무 열악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작 고양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거 이슈로 뭐 이렇게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슈로 써먹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 교통의 불평등을 갖다가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꼭 굳이 해야 되느냐, 정말 경제성이 안 좋아서 지금 예타가 통과가 안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김포 한강 2지구에 대한 5호선 연장도 정말 예타가 안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이 물음표가 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이 역세권 투자 입지 지도 대한민국 역세권 입지 지도에 이야기하셨던 표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 표차님께서도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용산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 생각과 그리고 용산에 모든 것들이 모이거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지금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용산까지 이제 신사에서 이제 용산까지 착공이 곧 들어가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용산공원 문제라든지 또 한남 2구역 지금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해서 아직까지 이런 조사가 지금 아직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신사에서 용산 구간은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용산에서 멈춰져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특히 이 신분당 섭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되는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안 되는 사업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서 안 됐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또 반영해서 또 안 되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번에는 GTX-A 선로를 갖다가 공유하지 않고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X-A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GTX-A 선로가 밑에 있다라고 하면, 선로 구간이 밑에 있다고 하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상권 부분이라든지 공사의 그런 그런 공사, 그런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GTX-A를 선로를 공유했을 때는 정말 경제성이 정말 안 좋았는데 별도의 노선을 갖다 만든다고 하면 더 경제성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쪽에서만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지만, 이제 양주 장흥면 4마리까지도 지금 택지지구를 조성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또 신규 택지를 갖다가 김포 한강처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분당 섭부위원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하는데, 부디, 안 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특히 이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갖다가 또 한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고양시는 집값이 싸야 되고 고양시는 중서민층들만 살아야 되는 곳으로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고양시에 예를 들어서 고퀄리티에 있는 그런 직장이라든지 대기업들이 고양시에 오지 못하게 우리가 스스로 막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반영되어 있는 광양철도 확충에서도 추가적으로 신규 노선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기존 노선도 고양 은평선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산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공항철도 부분만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천역까지 충분히 신설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하지도 않고 그냥 또 9호선 같은 경우에도 급행을 해가지고 연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3호선과 경의중앙선만 타고 다녀라. 계속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고양시가 내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고양시가 천지 개벽하는 이후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분당 섭부위원장이 내년에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런 계획들이 잘 진행이 돼서 1차 이렇게
점검회의도 잘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진행 사항이 뭐 언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또 여러 채널에서 또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보다는 긍정의 뉴스라든지, 그리고 더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서 꼭 신문당 서부 연장은 용산의 삼성은 예타가 통과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마치기 전에 정말 감사 스마일도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또 절제할 수가 있고, 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꼭 정말 인자하면서 그 다음에 긍정적이면서 강한 사람이 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오늘 수험생들 시험 잘 치르십시오. 고맙습니다.